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는 이제 몸을 유연하게 하는 조신법. 조자는 고른다는 조자고, 부드럽게 이제 평탄하게 고른다는 뜻이고, 몸을 유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단계, 이제 호흡을 고르는 거죠. 이 조식법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극동지방의 그 특수한 수련법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식법이 신선이 되는 비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조식법을 해서 조식법을 제대로 하는 극치의 호흡법이 우리가 이제 단전 호흡법이라는 것입니다. 단전 호흡을 해서 아랫배에 열이 나고 기운이 축되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상식적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하여튼 뭐 신선되는 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호흡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몸과 마음에 도움이 되도록 쉬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호흡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많이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예를 들면은 여름철에 보십시다요. 여름에는 우리가 숨을 어떻게 쉽니까? 여름철에 쉽게 말하면 여름철에 뜨거울 때 개가 어떻게 개 하니까 딱 떠오르시죠? 어떻게 숨을 쉬어요? 혓바닥 내밀면서 헉헉 쉽니다. 근데 그렇게 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울 때는 입으로 뿜어내야 체온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입으로 헉헉 될 때 체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추운 때 엄동설안에는 숨을 우리가 어떻게 쉬겠습니까? 저절로 우리는 코로 깊숙이 쉬게 됩니다. 숨을 쉬고 아랫배에 힘을 주게 돼요. 쉽게 말하면 흡한 거를 더 강하게 돼 있어요. 호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내쉬는 호흡 중에서 호라고 하는 호를 강조하면은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더운 지방은 하면서 호를 길게 하게 되는 것이고, 추운 지방일수록 흡을 해서 아랫배에 공기를 거기까지 끌어들여야만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몸의 체온을 떨어뜨리는 걸 막기 때문에 그렇게 숨을 쉬는 겁니다. 호흡이 이렇게 계절, 체온 관계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지방에서는 더운 지방이니까 아무래도 입으로 내쉬는 거를 더 많이 지도를 하고, 우리 같은 이제 극동 지방은 흡을 많이 해가지고 기운을 강화시키는 그런 조식 수련법, 단전 호흡법, 또는 운기 조식법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이 호흡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기들 한번 관찰해 보십시다요. 어릴 때 태어난 아기들 숨 쉴 때 어떻게 쉬죠? 어느 부분이 움직입니까? 배꼽 밑에가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호흡 부위를 한번 느껴보자고요. 자, 한 손은 저희 배꼽 위에 그 윗배, 그러니까 요 배꼽이 여기 있으면은 요 부분, 그 다음에 한 손은 배꼽 밑에 여기다 놓고 숨을 이제 마음을 집중해서 어느 부분에 움직이면서 숨을 쉬는지 관찰해 보세요. 편안하게 내버려 두고 어느 부분이 많이 움직이는지. 윗배가 움직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위가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가슴 호흡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배가 움직이는 걸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고, 근데 복식 호흡과 단전 호흡은 다릅니다. 배 전체가 움직이는 걸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거고, 서양에는 단전 호흡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단전 호흡은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배꼽 밑에 단전에 거기에 힘이 느껴지도록, 힘을 모으도록 쉬는 방법입니다. 하여튼 단전 호흡보다 가장 깊게 쉬는 게 단전 호흡이고, 조금 그 위에 배가 움직이는 거, 배꼽 부분이 쉬는 건 복식 호흡이고, 그 다음에 윗배나 가슴, 많이 움직이는 부분은 가슴 호흡이고, 맨 마지막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깨 호흡.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이날부터 내려오는 말씀이에요. 어깨 숨 쉬면은 영화도 보십시오. 낚이고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 봤어요? 물론 이제 개 중에는 이제 편안하게 잠자듯이 돌아가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 높은 수준의 분들이고 상당수 분들은 숨을 거시게 몰아쉬면서 어깨 들먹거리면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기일수록 건강할수록 호흡의 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각성하셔야 돼요. 아, 내가 호흡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내가 많이 좀 얕은 호흡을 했구나. 얕은 호흡을 해서 우리가 불안 초조하면 어때요? 불안하고 무섭고 초조하면 호흡이 얕아집니다. 헐떡헐떡대고 심장 박동은 팔딱팔딱 뛰는 것이고 이게 불안, 두려움, 놀랐을 때의 반응이고 그럼 우리 기운이 소진돼요. 병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낮추는 거, 깊게 쉬는 것이 몸과 마음에 좋다는 거는 전 세계의 모든 문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말씀드려서 호흡을 밑으로 깊게 낮춰야 된다는 거. 이것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내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걸 좀 더 낮추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극치는 단전호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호흡 고르는 거를 왜 이제 두 번째로 하느냐.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경험적으로 몸 푸는 조심법을 하고 호흡 조절법을 할 때 하고 안 할 때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지도에 보면은 그러니까 호흡 명상할 때 이런 조심법을 한 집단하고 안 한 집단하고 명상의 효과가 차이가 있나 없냐. 저희 명상 학회제에 실었습니다만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 작업을 해서 몸을 골고루 긴장을 풀고 힘을 가라앉히고 그 다음 단계로 호흡을 깊게 하고 몸을 힘을 쭉 빼고 가라앉히고 느슨하게 해야 깊은 호흡이 잘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 하는 이유가 경험적으로 연구 결과상 그 증거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식법이란 게 뭐냐. 고를 조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고르게 헉헉대는 것이 아니고 호흡의 양이 이렇게 쉬는 것이 아니고 이거 거칠고 풍랑 같은 건데 유유히 쭉 들어오고 또 쭉 끊기지 않고 비교적 비슷한 속도로 쭉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숨 쉬는 거 아마 들어보시거나 배우신 적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조식법입니다. 호흡을 유유히 물줄기 강물이 흐르듯이 쭉 끊이지 않고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니고 쭉 들어오고 쭉 나가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집중 명상 효과가 나타나고 또 단전호흡 효과도 나타나고 몸에 열이 납니다. 그래서 몸의 아랫배에 열이 나는 겁니다. 열이 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현대인들한테 가장 치사율이 높은 병이 뭐죠? 암입니다. 암. 근데 암이 가장 안 생기려면은 암하고 반대가 되는 게 어떤 거죠? 열입니다. 몸에 열이 나는 분은 암은 안 걸리는 대신 아마 뇌졸중이나 심장 그게 아마 걸리기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되게 이제 뭔가 기혈이 통하지 않아 가지고 그 부분 쉽게 말하면 썩 흐르는 고인물 썩듯이 거기에 이제 암 생긴다고 이제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열이 나면은 이게 몸에 어떻게 열 내는 약을 먹어서가 아니고 단전호흡을 해서 아랫배에서 열이 나면은 이것이 이제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면역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스트레스 학회지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이제 단전호흡이라든가 이런 명상법이 효과를 논문으로 썼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몸의 안에서 열을 내는 것이 암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 가지고 언젠가는 해외 토픽이 났어요. 독일의 어느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을 욕조 같은 데 넣고 목만 나오게 하고 거기 이제 한 40도 정도 물을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사를 주는데 포도당 주사를 놓는데요. 포도당 주사를 주면은 암세포가 과잉 증식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터져서 죽는데. 그전에 한번 텔레비에 해외 토픽에 나온 적이 있는데 암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
공통된 것 중에 하나가 몸에 열이 나면은 암세포가 죽는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면역력이 증가,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랑 관련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단전호흡을 하면은 몸에 열이 나고 심신이 조화와 건강이 회복되고 또 암까지도 면역력을 높여주어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전호흡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효과적이고 심층적인 건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제 마음을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옛날 말로 마음의 성질은 불기운이라고 합니다. 심화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심화. 전통적인 우리나라 극동지방의 표현이죠. 마음 심자에 불화자가 같이 있어. 저거 무슨 뜻이냐면 마음은 불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노심초사, 근심걱정, 불안초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이 아프고 뜨겁지 않아요? 이거 왜냐하면은 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불기운이. 그러니까 머리 계속 공회전 돌리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이 뜨거운 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에 뜨거운 거 있습니다. 이걸 화기라고 그래요. 차가운 기운을 수기라고 합니다. 물기운. 이 수기와 화기의 조화가 이제 동의보감에도 나오듯이 건강의 핵심적인 원리예요. 근데 이게 자꾸 이제 이쪽을 신경을 있어. 그러니까 마음을 한가하게 하라는 이유는 화기를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저것 고민, 번민 많이 하면은 머리를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기가 돼요. 기가 뜨거운 게 위로 올라가야 되고 두통 생기고 온갖 안 좋은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마음을 이제 한가하게 하고 가라앉히면은 이 화기가 밑으로 가라앉으니까 몸이 이제 제대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기운은 심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님들도 예를 들면은 참선 같은 거 잘못하면은 상기병 걸린다. 그런 얘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이 불기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옛날부터 이거를 주전자에 물 끓이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려면은 먼저 주전자에다가 물을 붓죠. 물이 뭡니까? 수기죠. 그 다음에 불을 어디다가 대야 돼요? 주전자 밑에 대야죠. 주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우리 단전자리입니다. 단전자리는 여러분들 양손 이렇게 엄지손가락 붙이고 이렇게 모아서 요거를 배꼽에다가 요 부분을 배꼽에다 대십시오. 배꼽에다 대고 밑에 해가지고 요 부분 그 속에 겉이 아니고 그 속 안에 단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전은 여러분들 가운데 손가락의 중지의 가운데 마디가 1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촌 단위는 내 몸이 기준이야. 예? 이게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이게 2촌 반. 배꼽 밑으로 2촌 반 들어간 속에 단전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거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양손을 맞춰서 배꼽에 맞추고 내려가지고 이 속에. 그러니까 단전호흡은 여기가 기운이 모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식호흡과 다르다는 겁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히 배가 불룩불룩 하는 게 복식호흡이고 단전호흡은 여기다가 기운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럼 왜 기운이 축적이 되는 거냐? 아무튼 다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차가운 물기운을 위에다 하고 화기를 밑에다가 해야 돼요. 그럼 마음은 화기라고 그랬죠? 심화. 그러니까 마음을 어디다가 집중시켜야 돼요? 가장 밑으로 낮추면 어디입니까? 꼬리뼈입니다. 꼬리뼈가 있고 괄약근이 있고 거기가 우리 이제 앉은 자세에서 가장 낮은 거죠. 마음을 여기까지 끌어내려야 돼. 이거를 갖다가 끌어내린다는 거를 몸에 와닿게 설명드리려고 아까 힘 빼는 거, 가라앉히는 거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린 이유가 그걸 설명 안 드리면 마음을 밑으로 거기까지 둔다는 게 뭐냐? 감이 안 잡히는데 이제 이런 힘을 빼고 이완훈련을 통해서 뭔가 좀 가라앉는 것 같고 축축축 내려가는 것 같고 몸무게가 밑으로 쫙 깔린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좀 느낄 수 있어요. 그거를 감을 잡았을 때 심화, 불기운을 저 꽁무니뼈로 낮춘다는 게 이제 이게 그런 건가 보구나.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불을 밑에서 떼지 못하기 때문에 효과 안 나요. 물론 이제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래도 저기 몸에 열이 나고 기운이 생기고 온갖 좋은 현상은 저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기 전문적으로 말하면은 수승화강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제 한자가 안 나왔는데 수는 물수자, 승자는 승강계 승자, 수기를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명상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 수기가 위로 올라가. 수기가 올라온 상태가 돼. 시원하게 쫙 가라앉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화강, 화는 승강계의 강자, 화는 밑으로 내리고, 수기가 위에 있고 화기가 밑에 있으면 건강한 거고, 고민 많고 노심초사해가지고 바뀌면은 그 사람은 조만간에 기운이 마르고 온갖 안 좋은 몸과 마음의 병이 생긴다고.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저기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아주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한번 인터넷 동의보감 찾아보시거나 한번 뒤져보시면은 수승화강, 두한조결, 이건 아주 핵심적인 건강의 키워드입니다. 찾아보시면은 이제 설명이 잘 나올 것이고요. 그래서 마음을 밑으로 가라앉힌다는 거.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유는 마음이 화기이기 때문에 마음이 들뜨면은 이게 열기가 나오고 기운이 생기는 호흡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단전호흡, 심층적인 조식법, 호흡 수련법을 설명드리면은 자, 몸 1단계, 몸의 힘을 빼고 가라앉히기. 2단계는 하심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은 문법이 영어랑 같습니다. 하는 동사예요. 마음을 밑으로 가라앉힌다. 마음을 쫙 가라앉히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냐? 이게 참. 그래서 우리 극동지방에서는 마음을 하나의 점으로 상정합니다. 하나 이제부터는 방편이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부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극동지방의 도가 수련법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고 산속에서 저런 수련법 뭐 하는 건가? 같이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이유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점을 만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기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점으로 형상화시키고 마음을 이제 이렇게 똘똘 응축시키고 그걸 밑으로 가라앉힌다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그걸 따라서 집중이 됩니다. 힘을 빼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것은 이렇게 저기 마음의 그 초점을 밑으로 가라앉히기 쉽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거를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령은 뭐 힘을 쭉 빼고 꼬리뼈에 이제 하나의 저기 점을 상상합니다. 공기가 쭉 들어와가지고 공기는 물론 코를 통해 들어옵니다. 공기 통해 들어오지만은 딱 들어와가지고 꼬리뼈 부분에서부터 하얀 점이 기운이 뭉쳐가지고 돌고 도는, 이 돌고 돈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단전호흡을 좀 해보게 되면은 뭔가 돌고 돌면은 마음이 흐트러지지가 않아. 그 상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호흡이 한 점을 수은 상가에 보십시오. 수은은 어떻습니까? 수은은 동글동글 뭉쳐 있죠. 이렇게 그런 걸 상상하는 거예요. 네, 기운이 동글동글한 게 딱 이렇게 하나에 생겼어. 꼬리뼈에. 그래서 이놈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점차 이놈이 이제 회전하면서 쇳덩구리가 저기 자기 몸집보다 큰 똥을 모으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한 점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점차 이렇게 두세 번 회전 똘똘똘 말면서 앞으로 쫙 올라온다. 이렇게밖에 설명드릴 수가 없네. 아무튼 요점은 이 요령을 대충 이해하시고 원리를 대충 이해하시고 이거대로 해서 효과를 보시면은 이 설명이 무슨 뜻인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여튼 뭐든지 원리를 아시고 그거대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받고 제대로 할 때 몸과 마음에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쫙 가라앉았는데 쫙 힘을 빼고 가라앉은 가운데 꼬리뼈에 한 흰 점, 수은과 같은 똘똘 뭉친 점, 그거를 탄생시키고 그놈이 공기가 들어오면서 위로 쭉
올라오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풍선처럼 딱 부풀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할 때 기운이 그쪽으로 내려오고 그때 이 아랫배를 만져보면은 힘이 좀 들어가 있고 그럼 벌써 뭐가 다르네? 여기 뭔가 좀 여기 들어와 있네? 이렇게 해서 기운이 축적되는 겁니다. 조금 이따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중요한 게 꼬리뼈하고 괄약근에 은은히 힘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글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꼬리뼈하고 괄약근 부분에 예를 들면 이제 여기 가죽에 구멍이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새죠. 이 구멍을 막아줘야 돼. 그래서 괄약근을 약간 항문을 약간 오므리면서 괄약근에 은은히 힘을 약간 살짝 힘을 주면서 공기가 들어온다고 해야 이놈이 새지 않고 기운이 여기에 이제 몰리게 되고 쌓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이 아랫배가 나오도록 숨을 쉬어야 되는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내가 단지 숨 들이쉬고 내가 옛날부터 내려온 방법대로 기운을 똘똘 쇳덩구리처럼 마는 것밖에 없는데 뭔가 좀 느껴지잖아요. 이게 바로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운이 모였다는 증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몇 번만 숨을 쉬어도 열이 나고 좋은 현상을 스스로 말로 형언하기 힘들 정도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부터 조식법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앉은 자세지만은 제가 이제 시범 보이고 알려드리는 요령대로 앉은 자세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자세는 비교적 발이 11자죠. 발을 이렇게 팔자로 벌리면은 이제 기운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11자로 이렇게 딱 모으고 여러분들 이제 서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발바닥에 보면은 약간 발가락 쪽으로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용천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사람, 심장 멈춰서 죽어가는 사람 거기 때리면은 거기다 침 놓으면은 심장이 다시 뛴다는 자리입니다. 아주 거기다가 무게 중심을 싣습니다. 몸무게를 이제 여기다 무게 중심에 싣고 여기다 싣고 이제 힘을 다 그걸 뺍니다. 힘을 밑으로 가라앉히는 게 중요합니다. 힘을 가라앉혀야 이게 깊은 숨쉬기가 돼요. 가슴 호흡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부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안 움직이려면 힘을 쫙 밑으로 가라앉혀야 되고. 그래서 아까 묵직함을 느끼고 힘을 빼고 몸을 물질처럼 생각해서 몸무게를 가라앉히고 그런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을 감으시고 물론 척추는 비교적 가지런히 하시고 척추를 너무 가지런히 하시면 어떤 분들은 가슴에 힘을 주면은 깊은 숨쉬기 안 돼요. 그럴 때는 허리를 5도 정도 약간 요 일자를 유지하면서 약간 5도 정도 이렇게 조금 숙여 보십시오. 허리 앉은 자세에서 어떻습니까? 고개 숙이지 마시고 5도 정도만 약간 이 정도로만 약간 숙이면은 여러분들이 목의 중심이 앞으로 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가슴에 힘을 안 주게 됩니다. 약간 숙이세요. 숙이시고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어디 상체에 힘 들어가는 부분이 없도록 몸을 약간 조정해서 힘을 쭉 빼주시고 쭉 가라앉히시고 그다음에 양손을 아까처럼 엄지손가락 붙이고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을 배꼽에 대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집게손가락의 다음 부분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지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시자고요. 자, 이 자세에서 마음의 눈을 척추 따라서 쭉 떨어뜨리십시오. 마음의 한 점, 동글동글한 그것이 척추를 따라서 쭉 굴러 내려간다고 생각하세요. 쭉 따라가지고 마음의 초점이 이제는 꼬리뼈, 여러분들 꼬리뼈, 꽁치뼈, 허리뼈 저 끝에 꼬리뼈까지 내려보내십시오. 자, 거기에 이제 몸에 힘을 가라앉히시고 거기로 숨을 쉬는 겁니다. 자, 먼저 슬슬 자기 편안하게 숨을 쉬시고 숨을 쉬시다가 이제 숨을 내쉬는 겁니다. 내쉬면서 아랫배가 점차 쭈그러진다고 생각하시고 아랫배 가죽이 등짝에 쫙 붙는다는 마음으로 공기를 쭉 내쉬세요. 자, 공기가 쭉 꼬리뼈 뒤로 쫙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뜸을 들였다가 힘을 빼면은 저절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쓱 들어오면서 아까 한 점, 그놈이 위로 똘똘 말면서 위로 수직으로 꼬리뼈하고 수직으로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너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쭉 올라왔다가 또 내려갑니다. 자, 3초 주기로 불러드릴게요. 하나, 둘, 셋 하면서 아랫배가 점차 수축되는 겁니다. 쫙 달라붙고, 자, 슬슬 또 올라옵니다. 한 점이 위로 쭉 수직 운동하는 겁니다. 쭉. 수직 운동이라는 것은 꼬리뼈 척추 방향의 수직으로 위로 올라온다는 거죠. 배가 부풀러 오르도록. 쭉 하나, 둘, 셋. 어떤 분들은 이거 뭔가 저기 집게 손가락 다음 부분이 뭔가 좀 뿔떡뿔떡 나오는 것도 같다. 그런 걸 느끼는 분도 있고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또 서서히 풍선 쭈그러듯이 쭉 쭈그러들고 다 등짝에 붙은 다음에는 다 숨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슬슬 또 이제 숨이 들어올 준비를 합니다. 하나, 둘, 셋, 쭉. 응? 그 손가락, 집게 손가락 다음 부분에 뭔가 좀 느껴지도록 쭉 밀어 올리십시오. 또 내쉬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눈을 떠보시고요. 어렵죠? 응? 이거 한 번에 해서 금방 저게 다 터득하셨으면은 조만간에 이제 신선 되실 분이에요. 어렵다는 것이고 도장에 가도 3일 이상 동안 1시간씩 이것만 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만큼 우리가 호흡 조절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호흡 뭐 신경 쓰고 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동기가 있어야 돼. 이거 하는 게 내가 왜 필요한가? 어떤 효과를 볼 것인가? 기대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올바른 요령을 지도받아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실제로 해야지. 실제로 자기가 수련하고 정진하지 않으면은 이건 뭐예요? 설경자. 입으로 농사 짓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맨날 쓰는 힘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은은하게 깊게 마음을 집중해서 기운을 끌어당기는 호흡을 끌어당긴 결과는 아랫배가 조금 나오고 거기에 눌렀을 때게 힘이 좀 들어갔네. 그 여러분들 무거운 거 들 때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거 들다가 허리 다치는 분 많죠? 네. 그때 안 다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요령대로 아랫배 숨을 들이쉬고 머문 가운데 들어보십시오. 허리 까딱 없어요. 그만큼 벌써 이거는 단전호흡 몰라도 다 그렇게 해요. 응? 자, 이제는 또 이제 앉아서 또 다른 자세로. 이제는 두 번째로 양손을 목 뒤로 깍지 끼세요. 깍지 끼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팔을 벌리고요. 깍지 끼면 어떻게 돼요? 가슴 호흡을 할 수가 없어. 이러면은 가슴에 힘을 못 주기 때문에 숨이 저절로 조금 다른 때와 달리 깊어지는구나 하는 거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자세에서 자 다시 한번 똑같은 요령대로 호흡을 할 겁니다. 자, 마음의 눈을 저 꼬리뼈로 구슬 같은 것이 코를 통해서 척추를 따라 쭉 굴러 내려갑니다. 마음이 자 꼬리뼈 부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부분이 볼록볼록하게 어린 애기들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꼬리뼈 그 한 점 동글동글 도는 거기에 내려놓으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십시오. 누구나 잠잘 때 편안할 때는 저절로 단전호흡이 됩니다. 깊은 숨쉬기가 된다는 거죠. 배꼽 밑에가 뭔가 좀 그 부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구나. 그렇게 될 때까지 힘을 쭉 빼고 편안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조절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가라앉힌 채로 상체에 힘을 빼고 아랫배만 보면서 편안하게 내 그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편안하게 내 몸에 맞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내쉴 때는 시냇물처럼 유유히 쭉 내쉬고, 그래가지고 등짝에, 아랫배가 등짝에 딱 붙을 정도로 풍선이 쭈그러지듯이 쫙 충분히 내쉬고, 그 다음에 힘을 쫙 풀어주면 저절로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쭉 부풀어 오를 때, 그때 이제 마음의 작용으로 동글동글 뭐가 쭉 위로 올라온다. 기운이 저기 아까 아랫배 부분 향해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시면은 뭔가 조금 움직이는 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령대로 또 쭉 내쉬고, 또 쭉 들이쉬고, 쭉 아랫배가 좀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쭉 내쉬고, 또 쭉 또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다음엔 저절로 또 쑥 올라오면서 뭔가 뭉글뭉글하게 아랫배에 뭔가 좀 들어가는 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쭉 최대한 들어온 다음에는 또 서서히 썰물처럼 쭉 공기가 쭉 빠져나가서 아랫배가 등짝에 딱 붙을 정도가 되고요. 잠시 0.1초 뜸을 들였다가 풀어주면은 또 풍선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럴 때 마음으로 쭉 똘똘 말면서 쭉 밀어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장강을 중심으로 해서 장강에 힘을 주면서 공기가 수직으로 위로 쭉 올라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럼 아랫배가 더 잘 나오시고 공기가 기운이 더 축적된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요령대로 발바닥은 붙이시고, 발바닥을 바닥에 딱 붙여야 힘이 가라앉기가 좋습니다. 붙이시고, 눈은 감고 척추를 이제 약간 숙여서 상체에 힘이 안 들어가게 하고, 그런 요령대로. 자, 밀물 썰물. 보통 3초가 편안하게 숨 쉬는 겁니다. 3초간 썰물처럼 쭉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아랫배가 풍선처럼 완전히 쭈그러져서 쫙 붙고, 그 다음에 서서히 부풀어 오릅니다. 쭉 올라오면서 이때 아까 말씀드린 요령대로 좀 배가 부풀어 오른다. 동글동글한 게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고. 자, 손을 내리시고 눈을 한번 떠 보십시오. 별로 잘 이게 원래는 누워서 하면은 더 힘이 빠지기 때문에 더 깊은 숨쉬게 되는 거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하여튼 댁에 가셔서 편안한 자세로 힘을 쭉 빼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 보십시오. 그럼 저절로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배 위에다가 뭐 하나 가벼운 거 올려놓으시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쪽이 움직이게 숨이 쉬워지네. 이걸 이제 누구나 이거 안 쉬워지는 분 없어요. 이렇게 안 쉬워지면은 그분은 오래 못 사십니다. 누구나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그래 잠잘 때 이렇게 깊은 숨이 되니까 에너지가 다시 보충돼 가지고 사는 거죠. 맨날 가서 뭐 할딱할딱 되면은 RPM이 너무 높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운이 소진되어서 못 삽니다. 누구나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건데 단지 이거를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은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감을 잡으셔서 좀 댁에 가셔서 좀 깊고 좀 에너지를 보충하고 산소를 많이 흡입하고 기운이 축적되는 이런 단전호흡 요령을 한번 좀 체득하시면은 굉장히 인생에서 제가 볼 때는 건강에 아주 그냥 요체, 핵심 원리를 내 것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식법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단전호흡을 정말 그 효과대로 열이 안 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깊게 숨 쉬는 요령은 아셨어요. 응?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명상을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필연적으로 잡념 떠오르시죠? 뭐 해야 되는데
응? 어떤 생각,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응? 근데 이제 이렇게 단전, 어떤 호흡을 해서 마음을 자꾸 이런 데다가 모으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하셔서 그렇지 자꾸 많이 하셔서 이게 습관화되고 내 것으로 이제 체화되면은 내 몸의 일부가 되면은 이거 단전 호흡을 들어가면은 이게 순식간에 잡념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쉬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로 많이 몰입이 됐다고 치십시오. 어떻습니까? 제가 그림 그리듯이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변화 과정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것에 많이 흠뻑 빠졌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순간은 잡념이 벌써 다 날아간 겁니다. 그런 심상, 이미지, 느낌이 머릿속에 가득 찬 거 아니에요? 집중이 된 거고 그 순간은 잡념은 다 날아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잡념이 해소되고 가라앉은 효과를 집중력 증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필연적으로 이제 명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잡념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잡념을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원효대사님처럼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또는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뿌리를 나한테 이런 걱정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기승을 부리지 않고 가라앉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잡념을 관찰을 통해서 가라앉히거나 잡념의 뿌리를 해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잡념을 해소하게 되면은 명상에 더욱더 몰입이 돼서 효과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조신법과 조식법을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우리가 좀 효과적인 경험에 근거한 명상 수행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신법을 한 15분 정도에서 20분 정도 하면은 웬만큼 온몸을 골고루 풀어줄 수가 있고 호흡 명상을 한 20분 정도 하고 가볍게 마무리 몸풀기를 5분 정도 해서 도합 40분 정도 하는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에서 약간 시간을 내서 몸과 마음의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좀 효과적인 그런 일상 속의 수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신법, 조식법, 그 원리, 그것을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효과를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겠는가, 그런 자세한 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신법이 되겠습니다. 조신법은 이제 마음을 이제 가라앉혀가지고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 상태에 들어가서 거기 떠오르는 모든 것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신법이 명상의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효대사님처럼 내 앞에 있는 것을 나하고 거리를 두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객관화시키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초연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극치의 경지, 어떤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조신법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고른다는 것이죠. 잔잔하게. 이것이 이제 가장 극치의 마지막 단계의 명상 수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걸 정리드리면은 호흡을 고르는 조신법, 조식법, 고를 조자에다가 호흡 식자, 이 조식법, 단전 호흡이 굉장히 우리 민족에 가깝고 건강에 중요한 것이고 이 조식법이 좀 더 호흡을 고르는 것을 극치적으로 해서 아랫배 밑에 있는 그 부분으로 기운이 모이게끔 숨을 쉬는 요령을 터득하면은 온갖 좋은 현상이 생길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아주 건강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정도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숨 쉬는 거를 알고 일상생활에 조금만 적용해도 몸이 굳은 걸 풀어줄 수 있고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고 집중력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